황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은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놀러왔다. 신이 나. 자꾸 신이 나. 우리는 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훅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타기로 결정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해 너무 떨린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리고는 기야! 순식간에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고 머리는 산발.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찔끔 쌀 뻔했던 것은 안 비밀. 이 놀이기구는 뭘까?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황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황쌤의 네, 과학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과 에너지 단원이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는 등속 운동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또 다른 네, 물체 운동인데요. 앞서서 여러분들 일기에서 본 것처럼 어때요? 깍 하고 떨어지는 지금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요. 보통 떨어지죠. 자, 떨어진다 뭐예요? 낙하 운동입니다. 낙하 운동. 그죠? 자, 낙하 운동인데 우리가 사실 공기 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은 항상 염두에 두죠. 그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놀이기구를 그닥 좋아하잖아요. 특히 떨어지는 거. 사실 놀이기구는 다 그러네요. 뭔가 떨어지거나 진짜 막 붕 뜬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오줌 찔끔 쌀 것만 같은 그 느낌도 싫고, 아니면 이렇게 되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게 왜 어지러운 것도, 그래 어지러워 토할 것 같잖아요. 그 느낌도 싫고. 선생님 뭐가 좋아요? 말하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는 범퍼카. 네, 들이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공격적으로 들이받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범퍼카를 되게 이렇게 팡 되게 세게 받는 걸 해봤더니 실제로 살짝 접촉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에요. 절대 사고 내면 안 돼요. 근데 범퍼카 같은 걸 정말 팡팡 이걸 진짜 세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고 났는데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다. 잘한다. 자, 아무튼 네, 여러분 놀이기구에서 많이 느껴보는 그 낙하 운동,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랑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체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당연히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그죠? 자, 물체가 중력을 받아 연직 아래로. 자, 연직이라는 건 뭐냐면 지표면에 수직하게, 그죠? 지표면에 수직하게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네, 이것이 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 여러분 뭐냐면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공기 저항 없이, 그리고 처음 속력 V0라고 할게요. 처음 속력은 0. 요겁니다. 그럼 다 정리해 볼게요. 자, 공기 저항이 없어요. 진공에서의 낙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냅다 던지는 게 아니라 처음 속력은 0. 근데 놨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중력만을 받아서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은 연직 하방, 지표면에 수직하게 아랫 방향. 그죠? 그게 운동 방향이고,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쵸? 그 힘이란 중력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속 운동은 물체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야 지금 속력 그대로 계속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0이 아니야. 힘이 작용해. 그것도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변하겠죠. 그죠? 속력이 일정하게 어떻게 증가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있나라. 사실 나란히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됐니? 자, 근데 우리가 공기 중에서의 낙하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자유낙하가 아니죠. 그냥 낙하 운동입니다. 했을 때는 질량과 관계없이 뭐야? 공기 저항력을 크게 받는 애가 어떻다? 늦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좀 부피가 크던가 표면적이 넓은 애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딱 보시면 누가 공기 중에서 낙하가 되겠어요? 지금 쇠구슬이 있고 구슬이 있고 뭐 깃털이 있다. 그러면 깃털이 더 어때? 부피가 커요. 표면적이 넓어. 공기와의 접촉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뭐 공기 저항력을 더 크게 받는 누가 깃털이 늦게 떨어져. 그쵸? 얘가 공기 중에서의 낙하야. 그쵸? 그렇다면 이 녀석이 진공 중에서의 낙하겠죠. 진공 중에서의 낙하를 봤더니 구슬과 깃털이 어때요? 동시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쵸? 일정한 시간 간격당 거리를 보면 거리가 점차 넓어져. 즉 속력은 빨라지되 어떻다? 모든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입니다. 그죠? 즉 진공 중에서의 낙하는 모든 물체가 동시에 떨어져. 근데 그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진공이니까 당연히 공기 저항력을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죠? 공기 저항 없이 모든 물체가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질량에 관계없어. 그쵸?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그쵸? 가속도,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건 우리가 속도가 빨라진다, 가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정하게 빨라진다, 등가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봐. 일정하다와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다른 거죠. 그죠? 일정하다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변하는 거죠. 빨라지니까. 근데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매초 2m/s씩 빨라지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일정하지 않게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걸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 들어봤을 거예요. 9.8m/s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9.8이라는 거 지구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생각하면요. 낙하하는 물체는 매초 9.8m/s씩 속력이 빨라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빨라져요. 그때 기울기가 어때요? 1초일 때 속력이 9.8. 2초일 때 속력은 얼마? 19.6. 이런 식으로. 매초 속력이 요만큼씩 빨라져. 그게 지구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야? 가속도 하면 변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자유낙하 운동은 어디에 해당?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왜 그럴까? 물체 운동 방향으로 나란히 같은 방향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보세요. 물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그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그죠?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이. 또는 자동차나 기차가 출발할 때 어때요? 우리가 엑셀을 밟죠. 그죠? 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 약자로는 A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기울기는 속력이었는데요? 그건 언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속운동 배웠을 때요. 그죠? 등속운동 배웠을 때 시간이 지날 때 속력이 일정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거리가 이렇게 증가했었죠? 그치? 속력이 일정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거리, 뭐 2m/s로 일정하게 우리가 등속 운동해도 시간이 지나면 1초에 2m, 2초에는 4m, 3초에 6m 막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때 기울기는 속력이에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속력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ST가 아니라 VT가. 그죠? 이럴 때 기울기는 가속도라고요. 왜 그렇게 정의가 되냐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좀 어렵죠? 요런 게 물리예요. 자, 어쨌든 자, 요러한 애가 되겠고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최고점에 이르기까지의 운동. 자, 위로 던져 올렸어.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 운동 방향. 그죠? 근데 힘의 방향은 중력. 그치? 최고점 가기 전까지는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이 나란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것이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좀 힘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속력이 감소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애들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속도라는 거, 다른 말로 속력 변화예요. 자, 이 속력 변화와 작용하는 힘, 물체의 물체의 질량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자유낙하할 때, 진공 속에서의 낙하할 때 분명히 쇠구슬이 깃털보단 무겁잖아요. 아무리 공기 저항을 안 받는다 해도 어떻게 둘이 동시에 떨어질까? 받는 힘의 크기는 같은가 다른가 궁금하잖아.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를 보시면 속력 변화, 다른 말로 가속도 A와 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 아까 그 구슬과 깃털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구슬과 구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물체예요. 힘을 좀 많이 받는 애가 당연히 속력이 많이 변하겠죠. 조금 밀어주는 것보다 세게 밀어주는 애가 많이 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질량이 동일하다면, 그죠? 질량이 동일하다면 힘이 F보다는 EF, 2배로 큰 힘 받는 애가 많이 변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컸던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그래서 힘을 크게 받는 애가 속력 변화가 크겠구나. 이해가죠? 비례관계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분자에다가 쓰는 거예요. 공식을 만들 때.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 똑같은 힘을 줘요. 이때 무거운 애가 있고 가벼운 애가 있어요. 누가 제일 변할까요? 가벼운 애가. 그죠? 그럼 무거운 애는요. 이렇게 밀어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뚝심 있게 버티죠. 가벼운 애는 이렇게 밀면 절로, 저렇게 밀면 일로, 그죠? 그 광희처럼 종이 인형처럼 흩날리잖아요. 그죠? 왜요?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무거운 애들 왜 이렇게 안 변해? 관성이 크죠. 그죠?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서 그 물체의 고집이 커요. 정지에 있던 애는 계속 정지에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운동하는 애는 자기 운동 그대로 하려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많이 변하려면 물체의 질량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큰 애가 질량이 작죠. 그죠? 그래서 질량과 속력 변화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질량이 작아야 많이 변해요. 그치?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속력 변화는 비례하더래. 물체의 질량은 작아야 되고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커야 되더래. 이걸 우리가 약자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던
그러니까 물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친구라면 많이 봤던 바로 그 시기야. 뭐냐면 속력 변화 A는 비례합니다. 결국 우리가 등호로도 쓸 수 있어요. 물체의 질량 M에는 반비례, 작용한 힘의 크기 F에는 비례. A는 M분의 F. 저 못 봤는데요. 자, 변형해 볼게요. F는, 자, 이걸 F에 관해 정리하면 MA가 됩니다. F는 MA. 네. 우리가 물리 공부할 때요. 맨날 물리선생님들이 먼저 넣고선 푸는 대입해서 푸는 식이 F는 MA입니다. 만약에 속력 변화, 질량, 이러한 약간 고전 역학, 이런 속력 계산 문제에서 F는 MA는 맨날 나오는 식이에요. 알겠지? 그치? 됐어요? 자, 우리 요걸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속력 V0가 0이었어. 누가? 여기 구슬하고 그 다음에 깃털이. 짠짠짠. 처음에 얘네 0이었다가 낮은 거잖아요. 그쵸? 자,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를 생각해 볼 겁니다. 더해지는 가속도. 그래서 나중 속력 VT를 생각해 보자. 정말 동시에 떨어지는가. 처음 속력 0이고 더해지는 가속도를 보면 나중 속력,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깃털의 질량은 M. 그쵸?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 얘가 받는 힘은 결국 중력이잖아. F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구슬은 깃털보다 10배 무겁다고 하자. 그러면 구슬은 깃털의 질량의 10배, 10M. 그죠? 그럼 여러분 질량과 무게, 즉 질량이 큰 애는 중력도 10배로 크게 받아요. 질량과 무게는 비례관계잖아. 그쵸? 얘가 받는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10F예요. 그리고 가속도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M분의 F를 따지겠죠.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10M분의 10F니까 결국 10이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M분의 F, M분의 F 가속도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처음 속력은 0이고 더해지는 가속도가 똑같으면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죠. 그죠? 게다가 공기저항도 없어요. 모양 필요 없죠. 그치? 그러니까는 질량과 관계없이 모두 동시에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들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달랐어요. 하지만 가속도가 같죠.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자, 그래서 진공에서의 낙하는 모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속력이 변할 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평균 속력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가정이 이미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해도 되고, 그 다음 어차피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도 이 값은 어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뒤에 교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자유낙하 운동도 속력이 결국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해서 어떻게?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또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으로요. 우리 뒤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다음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고 다시 만납시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아래 그래프는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M인데 봤더니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평균 속력을 계산하여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그래프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쉬운 문제고요. 야, 그래프가 없이 그냥 말을 했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죠? 봐봐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은 이다.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속력.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빗면에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5초 만에
얘가 떨어져서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이 6m/s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속력이 6이 아니라 처음 속력은 0이고 점점점 일정하게 증가해서 5초일 때 6m/s까지 증가하는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6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처음부터 6을 그리시면 틀려요. 자, 어쨌든 이동거리는 그랬어. 자, 우리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아래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먼저 얘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셔야겠죠. 그죠? 2분의 1. 그 다음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랬어요. 속력은 6m/s씩 얼마? 5초. 이렇게. 그럼 세크 약분되고 6, 5, 30 나누기 2니까 15m 같습니다. 하면 되겠고요. 평균 속력은요. 자, 속력이 일정하게 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속력이 0이고 나중 속력이 6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얼마? 3m/s.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15m를 갔잖아요. 어디까지? 5초까지. 그죠? 전체 이동거리 15m를 5초로 나누셔도 얼마? 3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즉 평균 속력은 0 더하기 6 나누기 2 이거.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해서 순서대로 여러분 15m와 그 다음에 3m/s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우리 그 등가속도 운동의 하나인 자유낙하 운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 단어는 이 정도로 감을 잡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그죠? 이제 또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자극과 반응이라는 생물 파트를 또 우리 펑순이의 일기를 통해서 재미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 알찬 과학 공부 함께 합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